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민주당인데요. 1차 슈퍼위크입니다. 예, 지금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참여하는데 이 1차 선거인단만 총 64만 명이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전체 숫자가 70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먹는 숫자. 그래서 이 선거인단의 표심이 민주당 경선 판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이번 주를 슈퍼위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지난주에 왜 충청에서 뭐 1차로 뚜껑 열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네네. 지역을 돌면서 투표하는 네. 고 경선은 고 투표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또 한 트랙으로 돌아가는 이 온라인 투표는 제가 하고 싶어요 하고 손든 그 신청자들이 네, 하는 일반 선거인단 당원하고 투표를 국민들이. 예, 하는 이 두 트랙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은 이제 온라인 선거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예. 뭐 온라인 ARS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1차 슈퍼위크의 최대 관심은 뭐 지금까지 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느냐, 2위인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추격을 하느냐겠죠. 네. 이낙연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상태인데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방을 빼버렸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인터뷰했잖아요, 이낙연 네네. 대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뭐 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 정리가 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방을 빼는 걸로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그럼 당에서는 못 받겠다 철회하라 하고 이낙연 대표는 방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하고 상황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또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다가 주변의 만류로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서른 의원은. 네, 이런 이낙연 캠프의 배수 해진이 또 어떤 효과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1차 선거인단 투표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이렇게 진행 중이고 온라인 ARS 투표를 하는데 어제까지 이틀째 진행이 됐는데 벌써 45만여 명, 70.36%가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가오는 일요일에 강원 순회 경선 결과와 함께 이번 투표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에서 하는 네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당원들 대상으로 한 그 투표는 요번이 네네. 강원께 열리는 거고 네네. 또 이 선거인단 투표의 뚜껑도 같은 날 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김준일 대표. 예. 예. 이렇게 많이 보세요.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예. 이낙연 대표 그 의원직 사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이거는 매우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경선 결과가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게 이때면 호남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퍼센트를 차지하죠. 그게 이제 셋째 주 뭐 20일, 2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철회를 하기는 그렇죠. 호남의 결론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당이 저렇게 만류를 하니 철회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설사 하더라도. 예. 그리고 저는 철회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이게 철회를 하면 또 모양새도 우스워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수진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건 무책임한 정치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철회를 하면 또 오락가락한다까지 욕을 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냥 계속 사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워낙 뭐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뜻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철회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없다라고 거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방 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이거 의결 안 해준 상황이잖아요. 예. 올리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1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를 국회에서 좀 상정해달라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민주당에다가. 그동안은 국민의힘도 만류하다가 우리는 이제 처리하기로 했으니 이거 민주당도 받아갖고 올려주십시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 좀 복잡할 것 같네요. 머릿속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날 처리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거는 이낙연 의원 거는 안 되고 윤희숙 의원 것만 뭐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아니면 좀 뒤로 하자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군요. 같은 날 올리면은 그러면 윤희숙하고 이낙연이 동급이냐 뭐 이렇게 이게 또 모양새도 그렇고. 아 그리고 뭐 누구는 처리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민주당은 슈퍼 위크. 그런가 하면 김준일 대표가 지금 피곤한 이유가 있죠. 어제 국민의힘 국민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진중권 교수, 박선영 전 의원과 함께 예. 심사를 하고 오셨어요. 예. 또 화력이 대단하셨어요, 우리 김준일 아, 예. 대표가. 한번 볼까요? 잠깐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게 환경 비즈니스 2017년 3월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언론 기사 진주 어려운 폐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질문 할게요.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을 저런 분들을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다라고 좀 억울하십니까 그게?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저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주 무난히 지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후보가 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남용되고 있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사면권을 사면권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치주의 훼손은 과거 정부에서 많이 했죠. 그 주요한 책임 대기업에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걸 민주노총 책임이고 뭐 걔들 귀족노고 때려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친재벌적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금 착취하는 구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은 아니다.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갖고 계신 건지. 그래서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어디다 짓겠다라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지어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R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쏘아붙이셨네요, 김준일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게 애시당초 압박 면적이잖아요. 압박 면접으로 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 면접관을 그래서 그 예. 롤을 열심히 했는데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 지지자분들이. 왜? 골수좌파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면접관 한다고 하니까 뭐 보수 본색이 드러났다 막 이렇게 뭐 댓글에 달리더니 이제 골수 좌파 얘기 듣고 김준일 대표 안에는 우파, 좌파, 중도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자, 어제 분위기 어땠던 거고 대답들은 어땠고 어땠어요? 심사위원으로서 총평. 어제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서도 없었어요. 그냥 면접관끼리 각 치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흐름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있으면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후보는 들으셨겠지만은 상당히 개그감을 좀 선보이셨고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셨고 뭐 최재형 후보는 굉장히 점잖게 또 얘기하셨고 그래서 예, 각 예. 후보의 특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제 흥행이 많이 됐습니다. 어제 최대 5만 8천 명까지 동시 접속해서 봤거든요, 이거를. 아니, 그 저도 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TV 공중파에서 중계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 채널 A 종편에서 좀 했어요. 계속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요, KBS도 했습니다. KBS, MBC도 유튜브에서 했어요.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예, 예. 유튜브를 통해서만 나가는데 굉장히 여러 채널 유튜브에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은 막 2만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예. 다 합치면은 꽤 숫자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5만 8천, 6만까지 갔는데 어. 아마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아마 오늘은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오늘도 세게 갑니까?
똑같이 가야죠. 누구는 그렇죠. 세게 가고 누구는 벌써 막 문자가 와가지고 똑같이 세게 가라. 홍준표 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한테도 세게 가라 뭐 이렇게 막 문자 오시더라고요. 우리 후보한테만 그러면 안 된다. 예. 다 세게 가야 된다. 막 이런 주문이 와요. 네.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지금 12명이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하고 2차부터 이제 토론할 계획이라서 이거를 네. 압반명적으로 해서 최대한 흥행을 좀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레드 팀을 해달라 그거였는데 그렇죠. 욕 먹어가면서 레드 팀 잘했다 이제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예. 하여튼 예. 어제 하이라이트가 홍준표 후보였는데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 2시에 이 면접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 올지 말지를 정확히 안 밝히고 좀 뜸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졸였다고 하는데 나가길 잘했죠. 어제 상당히 이렇게 웃음도 유발하고 보도도 많이 나오니까 일단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여론 향방도 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그다음 뉴스로 갑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전환 초읽기입니다. 예. 네,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죠. 정식 수사 전환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고요.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언론에 고발장을 제보한 제보자의 휴대전화입니다. 대검도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게 보도됐던 텔레그램 캡처 사진이 조작이 됐는지 네. 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최초 전달자인지 등이 규명이 돼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규명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문건이 흘러간 경로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또 공수처도 윤석열 후보를 이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고발인이 있거든요. 고발인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등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키맨은 3명이잖아요. 네네. 열쇠를 가지고 있는 키맨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제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3명이 되는데 네. 어제 JTBC가 스스로를 제보자라고 밝힌 그 인물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육성이 나온 건 아닌데 네네. 기자가 내용을 전달을 했죠.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게 누군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신원을 알 수는 없는데 당시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고 김웅 의원이 전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이 얘기는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렇습니다. 전혁수 기자도 밝혔던 내용이죠. 네네. 예. 그리고 자료를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이 했습니다. 부분이에요. 네네. 내가 제보자 맞고 손준성 검사가 저 누굽니까? 김웅 의원한테 보낸 걸 내가 받은 건 맞는데 네네. 내가 당에 전달하진 않았다. 네. 지금 제보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 거예요.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지금 8월에 당이 접수한 그 고발장, 그 고발장이 이제 4월 요 고발장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게 하나 팩트잖아요. 근데 이 제보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8월에 그 고발장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같은 건가? 그 8월에 고발장 초안은 점정식 의원이 받았다는 것까지 지금 알려졌거든요. 예.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근데 네네.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 고리를 풀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고리가 예. 손준성, 김웅, 제보자 그리고 이제 정점식이든 누구든 당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제보자는 본인은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보자가 당에 전달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은 제2의 인물,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2명한테 여러 명한테 이것도 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에 막 정신이 없다 보면은 2명한테 해서 여기는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달했을 가능성. 이게 또는 예. 검찰이 만약 작성한 문건이라고 치면 검찰에서부터 또 양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점식 의원 근데 쪽으로 나갔고 이쪽으로 나가고. 그럴 가능성을 두루두루?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김웅 이게 고리가 그러니까 친한 이런 거는 친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김웅 손준성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은 친분으로 인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 루트로 가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보안 유지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거는 좀 말도 다 엇갈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도 또 한 명 등장했고 막 이렇기 네네. 때문에 때문에 조사 수사를 해야지 뭐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긴 하네요. 네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